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이용성증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자궁경부이용성증은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아니에요. 자궁경부이용성증을 처음 진단받을 때도 어떤 증상이 있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치 않게 진단받거나 다른 질환으로 산부인과 갔다가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해서 자궁경부암 검사 받아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불편 증상을 그렇게 크게 유발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자궁경부 이용성증 환자들을 진료해 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자궁경부 이용성증 진행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런 게 좀 공통적인 증상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먼저 겪을 수 있는 증상에는 질염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뭐 분비물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충혈도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간지러운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불편한 질염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질염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세균이나 곰팡이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형성증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질염과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질염 증상을 겪으면 그래도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게 왜냐면 질염으로 인해서 자궁경부가 많이 헐어요. 손상을 받거든요. 그런 손상된 피부로 바이러스는 굉장히 잘 침투해요. 그러니까 질염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피부가 손상되고 손상된 피부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자궁경부 이형성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증상은 생리 관련이에요.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오신 환자분들 보면 생리혈이 굉장히 짙은 색이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좀 색이 짙다거나 덩어리들이 좀 많이 보이는 어떤 경우에는 그 핏덩어리들이 굉장히 꽉 뭉쳐가지고 크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생리혈이 짙어진다는 건 순환이 떨어질 때 그래요. 자궁의 혈류순환이 잘 돌아가는 그런 원활한 자궁순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리혈도 선홍색에다가 덩어리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순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궁에도 혈액이 더 오랫동안 머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더 오래 머무르니까 혈전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생리혈이 짙어지고 그 다음에 덩어리도 많이 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건강도가 떨어지는 자궁에서는 바이러스 활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서 질이나 아니면 자궁 경부의 점막에도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깨끗한 산소, 충분한 영양분 이런 걸 잘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진류상균 활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진류상균이 원래 하는 역할이 질염을 안 걸리게 하는, 뭐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이러스 활성을 직접적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떨어진 분들이 진류상균 활성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까지 활성을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생리혈이 좀 짙은 색이거나 덩어리가 진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거 자궁경부 이형성증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증상은 출혈이에요. 출혈이 사실상 가장 위험한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왔는데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몇 주일 지나도록 출혈이 멈추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근데 뭐 조금씩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2주일 이상, 소량이더라도 2주일 이상의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소량 출혈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분이었거든요. 이분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암 판정 받으셨어요. 2기 판정 받으시고 자궁적출 수술 이렇게 진행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 밑에 분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출혈이 계속 나오는 경우였는데 이분은 다행스럽게 자궁경부 암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부정출혈이었는데 그 기간이 약간 길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자궁경부 상태를 보고 어떤 경우에 조직검사를 더 시키고 자궁경부 암으로 갈지 가능성을 예측할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건 좀 지혈제 성분 들어가는 약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써가면서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경우구나.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인데 출혈이 나고 있다. 아니면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기 전에 바이러스 감염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출혈이 계속 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약간 경험이 많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진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세 가지의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관련된 증상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질염이었어요. 질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분비물들로 인해서 경부가 손상이 되고, 손상된 경부 점막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설명드린 건 생리였어요. 생리혈액이 짙은 색이거나 덩어리가 진 상태로 나오거나 하는 건 순환이 떨어진 경우다. 순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내 부위에 있는 진류상경 활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바이러스 활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좀 위험한 증상이었죠. 출혈. 출혈이 소량이어도 2주일 이상 지속적인 출혈이 되고 있다면, 더군다나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HPV에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면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